잘해서 아주 열심히 했고 엄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쫓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네, 무섭네요. 장관. 방금 들으신 것처럼 7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 요즘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실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윤석열 팀장을 배제하자 민주당 의원인 추 장관이 직격탄을 날린 모습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을 전부 닦였습니다.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는 거죠? 홍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앞서 장면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는 틀리다. 그때는 이거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맞다. 지금은 본인이 하는 인사니까 공정하고 균형한 인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 그리고 특히 이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금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권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와 지금의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앞다르고 뒤다른 거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자신도 일종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또 책임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만큼 아마 이 부분에서 입장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후 지금 검사장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실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은 이 검사장들보다는 사실 그 밑에 있는 일선부장들급들이거든요. 과연 일선부장급 그리고 그 밑에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까지 과연 다 수사팀을 바꿀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많은 이 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데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상당히 지적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말 그대로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하도록 막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서 자천을 보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이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데 그럼 당시 그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신은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신은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 여러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근데 황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당시에 그렇죠. 검찰 인사가 있었던 일각에서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 밤에 황교안 대표는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모습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탄핵 소추안 낸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하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당시에 보시면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을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어요. 당시에 민정수석이 곽상도 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때 지금 다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시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당시에 똑같은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다고 윤석열 당시에 그 수사팀장을 좌천시키고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뭔가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혼외자 문제를 이제 등장시켰잖아요. 네. 이런 자료를 통해서 혼외자 문제 등장시키니까 그때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그 발표 있는 즉시 본인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찰하는 대상 자체가. 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데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사태를 접하는 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먼저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시대에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수를 쳐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 지금의 하는 조치들 보면 결국은 검찰 권력을, 검찰권이라는 게 사실 검찰 개혁이 돼야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 듭니다. 그러나 검찰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 쪽에서도 지적해 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당 쪽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들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지금 다 나오는 게 보면 당시에 조국 장관이 올렸던 트위터 내용들, 당시 의원들의 발언들이 다시 지금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자신들이 했던 말을 좀 되돌아보고 그런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7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정반대 상황이 돼가지고 난처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 SNS에서 글을 올렸던 게 다시 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당, 야당, 지금은 이제 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의원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라거나 부고 의무 위반이라는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자천을 시켰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안 입고 오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그런 혼외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포 정치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판하면 없던 자식, 모르던 자식도 생겨나겠구나,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합니다. 시중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의해서 제2의 찍어내기고 도끼 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총량은 변함이 없다. 적폐총량 불변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진중 교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모든 정권이 적폐 불량에서 이제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에 완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마다 이제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잣대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뭐 어느 정권이나 적폐 총량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이은재 의원이랄지 이제 홍익표, 신경민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번 사태를 보면 2013년도에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데칼코마니는 딱 물감을 해서 딱 반절 접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긴 한데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도 뭐 추미애 의원 등장하죠. 윤석열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력의 어떤 속성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이 한테 칼을 겨누는 그런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이제 권력의 좀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좀 틀린 점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최동훈 검찰총장은. 예. 최동훈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혼외자라는 본인의 어떤 약점이 있었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이게 뭐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왜 이런 게 불거졌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 이제 불법적 요소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당시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아주 뭐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최동 전 총장도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끝까지 버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그 당시 최동욱 총장은 혼외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은 또 그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이 딱 같은 건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그거 자체가 내년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청와대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